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밤 11시입니다. 이번 주말 즉 토요일에 또다시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이번에는 여의도에서 여권 세력이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공직자 범죄수사처죠. 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걸 두고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사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던 이 애국진영의 집회는 10월 25일에 예정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이 19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오후 1시부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고 한국당 박명무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진행했던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9일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서초동에서 지난 12일 날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국이 퇴진하니까 이제는 공수처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일 생각이고 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공수처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이 정권의 실정까지 합쳐가지고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도 상당히 이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차기 지도자,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황교안 씨가 다시 1등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막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잘 못한다는 비율은 56%까지 올랐습니다.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계산인 듯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지 왜 자꾸 장외로 나가느냐 하는 비판도 생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멀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과거에 저 사람들이 야당일 때 투쟁한 거에 비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은 아주 온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진보다, 당당하게 내가 진보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한때 37%나 되었고, 거꾸로 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고 줄어들었어요. 한때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7%는 내가 진보다. 그 나머지는 나는 중도다. 이래 됐는데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진보다고 하는 사람이 37에서 27%로 최근 몇 달 사이에 10%포인트나 폭락을 하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 27, 8%까지 약간 올랐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보수로 전환할 수는 없고 일단 중도로 갔다가 거기서 좌우를 살피다가 지지자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한 지각 변동이 여론조사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한국당이 잘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강경투쟁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되죠. 뭔가 대안 또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중도층은 골수보수층과 달리 상당히 합리적, 열정적이기보다는 이념적이기보다는 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실리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실리적인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항상 실수를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원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우파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이때 끈질기게 싸워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말한 실수는 법을 어기는 게 실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실수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쪽 동네는, 왼쪽 동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보수가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법을 어기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교양 있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교양 있게 행동하자. 보수는 보수의 미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좌파는 미학이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보수의 미학은 애국심에서 나오는 거죠. 군사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너그러운 마음, 공평한 마음, 중용지도, 이런 게 보수의 미학이었습니다. 좌파는 저항의 미학이 있었다고 보는데 요새는 저항의 미학을 가지고 집권 세력이 되니까 집권 세력이 되어서도 저항의 미학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저항의 미학이 아니라 저항의 추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번 조국 사태에서 잘 보여준 거죠. 진보는 멋진 사람이고 아주 양심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니 위선, 파렴치, 갑질, 거짓말쟁이들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진보 우위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재건해야 합니다. 보수가 다시 재건하고 수복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보수의 미학, 보수하면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보수의 지금 주력층은 누가 뭐라 해도 50대, 60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점잖게 하고 그리고 짜증내지 말고 법 잘 지키고 시위할 때는 쓰레기통 들고 나가서 담고 이렇게 모습으로서 근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은 보수의 미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수라 하면 막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그 뒤에 다시 기업인들 이런데 예술 문화 쪽이 항상 보수가 약했죠. 보수의 미학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사생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순신, 김유신, 김방경,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멋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연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총 맞고 돌아가실 때 난 괜찮아 라고 했다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부상당한 대학생들을 위문하고 내가 젊었다면 나도 자네들처럼 데모를 했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은 침묵하는 전문의가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물러난 이런 미학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순신불사, 상류 12, 미신불사군요. 아직 이순신은 죽지 않고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 또는 김유신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태종 무열왕에게 대당 결전을 건의하면서 한 이야기.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 이게 다 한국적인 보수의 미학입니다. 미학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초 대사를 불렀습니다.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무기를 다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싸운다. 지금 무기가 없다. 만약 무기를 안 주면 좋다. 할머니 아이들도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인생관이고 사생관이고 그게 결국 미학,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좌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